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송혁기라고 합니다. 조기명은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가 직접 쓴 글씨를 띄워봤습니다. 왼쪽 아랫부분에 불초손 귀명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불초라는 말은 닮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불초손이라고 했으니 못난 손자 귀명이라는 뜻이겠네요. 이 글씨는 조기명이 할아버지 조상우의 편지를 모아서 서첩으로 묶으면서 그 앞에 적은 서문입니다. 조기명은 황경원과 이천보, 남유용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의 문집에 서문을 써달라고 각각 부탁했습니다. 평생 쓴 글을 모아서 문집을 만드는 일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관직에 올라서 업적을 쌓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에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가 쓴 글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집의 앞에 놓일 서문을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문집의 격이 달라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기명의 기도와는 달리 세 사람 중 아무도 조기명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집 서문 의뢰를 거절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피치 못해서 거절하게 될 때는 자신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이 문집 서문을 써줄 수 없다면서 조기명에게 답한 이유는 이러한 관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간사하고 방종한 부류라고 말한 것은 매우 혹독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심낙수가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한 이 인물을 한 시대의 젊은 문인들이 떠받들고 열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우의 문학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비난과 열광을 동시에 받은 것일까요? 유만주라는 인물은 흠영이라는 방대한 양의 일기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른쪽 사진이 흠영의 표지에서 흠영이라는 서명이 적힌 부분입니다. 왼쪽의 글은 바로 그 흠영 가운데 이용휴의 문장에 대해서 평한 대목입니다. 첫 마디가 이 사람의 문장은 지극히 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산문에서는 문법적인 기능을 주로 하는 지나 이 같은 어조사를 많이 써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반면에 평칙과 아분 등의 형식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에서는 어조사를 잘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용휴는 그와 정반대로 이러한 어조사들을 산문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시에서는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도가 일반 사람들과 매우 다르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유만주는 진실로 병폐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이한 점이기도 하다라고 평했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고 기이함을 이용휴 문학의 특징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작가는 조기명과 이용휴입니다. 조기명은 아무도 서문을 써주려 하지 않을 정도로 동시대인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용휴는 더 나아가서 기이한 문장을 유행시켜서 바르고 정상적인 문풍을 망침으로써 세상의 근심거리라고 지목당했습니다. 이들은 동시대에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남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기명과 이용휴의 문학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00~300년 전의 인물인 이들의 문학을 다시 읽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